굉장히 내용이 심플해요. 우리가 결과로 보면 딱 이 공식 하나 가지고 풀 거예요. 여기 문제는 다 이걸로 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공식 하나만 자, 외우고 있으면 돼. 자, 일단 운동량이라는 거. 물체가 속도를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움직이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운동 효과를 운동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물체 운동 효과를 운동량이라고 하고, 그럼 당연히 질량이 클수록, 그치? 또는 같은 질량일 때 속도가 클수록, 그래서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요 V라는 게 속도기 때문에 뭘 가져? 방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운동량 또한 뭐야? 방향을 가질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 그치? 자,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 즉, 운동 방향이 되겠지? 근데, 자, 이런 거지. 2kg의 물체가 2m/s의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어. 수평면에서.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자, P는 4kg m/s가 될 거예요. 근데 운동 방향으로 내가 F에 힘을 가했단 말이지. 그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얘는 어떻게 되니? 속도가 빨라질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6m/s라는 속도를 가졌단 말이지. 그럼 이때 운동량은 12kg m/s 제곱이 세크가 돼요. 즉 힘의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운동량이 어떻게 돼?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으로 뭘 가했다? 힘을 가했다는 얘기야. 자, 운동량이 증가하는 건 바로 이제 요 얘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2kg의 물체가 6m/s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어. 그 운동량 P는 자, 12kg m/s인데 자, 얘가 2kg이 되면서 자, 어떻게 돼? 2m/s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4kg m/s가 돼. 자, 어떻게 돼? 운동량이 줄어들었네. 그럼 운동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했다? 힘이 작용했다.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운동량은 자, 알짜 힘이 0일 때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없어. 그래서 운동량이 변한다는 얘기는 그 물체에 뭐를 가했다? 힘을 가했다라는 거야. 힘을 가했어요. 그러면 힘을 가했으니까 가한 힘의 크기를 물어보겠지. 그치? 가한 힘의 크기를 물어볼 거야. 그럼 그 가한 힘의 크기를 자, 얼마의 시간 동안 힘을 가했을까?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힘을 가해가지고 그 가한 힘을 일정 시간 동안 가했어. 그럼 그동안 어떻게 돼? 운동량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가한 시간, 힘과 가한 시간에 의해서 운동량의 변화를 생기고 그 변화량을 통해서 힘과 가한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운동량의 변화,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운동량 때, 자, 요 그래프 하나 나올 거야.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운동량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항상 Y축을 체크한 다음, 기울기 또는 면적. 자,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제 기울기를, 의미를 좀 찾자는 거예요. 자, 기울기는 시간분의 운동량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되겠죠. 그러면 델타 T분의 M 델타 V가 될 거예요. 맞니? 그치? 그러면 M 한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V가 뭐야? 가속도가 된다. 그래서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돼? 힘 F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운동량의 변화량, 자, 이게 힘 F가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힘 곱하기 델타 T가 될 거야. 그치? 내가 그랬잖아. 운동량이 변하는 것은 그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뭘 가했다? 힘을 가했다. 그래서 그 힘을 얼마의 시간 동안 가했는지, 그래서 그 가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고, 그럼 힘을 가한다는 얘기는 운동하는 물체에 뭐가 되는 거야? 힘이 가한다는 거는 접촉하는 힘이거든. 그러니까 접촉하면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요 F는요, 접촉의 힘이에요. 접촉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의 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결국 접촉하면서 뭘 받은 거야? 물체는. 이 힘에 의해서 물체는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충격량 I라고 놓는 거야. 이게 바로 충격량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지. 알지?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그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자, 우리 이제 운동량 할 때는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지. 바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언제? 충돌할 때. 그래서 충돌할 때 충돌 운동량은 각 운동하는 물체가 충돌 전과 후의 운동량의 합은 변하지 않아. 충돌이야. 일단 충돌 전후야.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할 때는 반드시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운동량이 충돌하기 전이나 충돌한 후에도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은 뭐냐? R자 힘이 0일 때. 이때 우리는 운동량 보존을 얘기할 겁니다. 알겠니? 운동량 보존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좀 확대시켜서 좀 빼자. 자, 오씨. 자, 네 번은 외워도 3, 4, 2, 1, 2, 9, 6, 9. 이게 옛날에 그 있잖아. 동영상 찍을 때 하고 또는 단과 수업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첫날 하면 막 이제 그 번호를 알려주잖아. 번호하고 그때는 이제 유튜브가 조금 이제 거의 생기기 전이라 인강 수업 할 때, 인강 촬영할 때나 단과 수업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때 내 개인 카페가 있었어. 다음 카페, 개인 카페.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애들 질문 받고 자료 올려놓고 막 이제 해가지고 막 그거 알려주면서 이제 내 번호 알려주잖아. 그러면 이제 번호 이제 딱 한 다음에 이제 4번, 8번 번호를 다 사이드에 다 적는 거야. 그러면서 막 여기에다가 막 다 적고 막 중간중간에 막 그렇게 했는데 자, 이거 내 번호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동량 보존이라는 것은 일단 두 물체가 충돌해야 되고요. 자, 충돌 전과 후에는요, R자임이 계속 0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알겠지? 왜냐면, R자임이 0이 아니면 운동량은 중간에 변하니까, 속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자, 2kg 물체 A가
4m/s의 속도로 움직여요. 1kg의 B가 2m/s의 속도로 움직여요. 자, 그러면 두 물체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2 곱하기 4가 되고 얘는 1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B보다 빠르니까 A하고 B가 충돌하겠지. 그래서 충돌을 해. 자, 충돌을 한 다음, 자,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2kg의 A와 자, 1kg의 B가 요렇게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 경우가 하나 나올 수 있지? 그러면 또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냐? 자, 이번에는 2kg의 A가 자, 이쪽으로 2m/s의 속도로 움직인대요. 충돌하고 나서. 그러면 자, 1kg의 B가 자, V의 속도로 움직이겠지? 근데 어느 쪽인지 몰라. 어느 쪽인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 보존이라는 거는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 자, 10이 됩니다. 그 여기도 운동량의 합이 뭐가 돼야 돼요? 10이 돼야 되고 여기도 운동량의 합이 10이 돼야 됩니다. 맞니? 그러면 자, 여기에 어떻게 돼? 자,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맞니? 그러면 V는 어떻게 돼요? 이게 10이 되니까 3분의 10 m/s의 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자, 여기는 2 곱하기 2에다가 자, 1 곱하기 V 한 값이 10이 돼야 됩니다. 맞니? 그러면 V는 얼마가 돼야 돼? 자, 6이 됩니다. 6m/s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쪽으로 3분의 10 m/s의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자, 얘는 이쪽으로 플러스니까 6 m/s의 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자, 이게 운동량의 보존이에요.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이. 그래서 충돌 후에 물체의 운동하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자, 그 경우에 따라서 각각의 물체의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알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에 대해서 한번 해보잔 말이야. A에 대해서. 자, 얘는 8입니다. 그치? 자, 여기는 얼마예요? 3분의 20이에요. 자, 여기는 4가 돼요. 그러면 요 케이스일 때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가 돼? 3분의 4가, 그치? 3분의 4가 줄어들어요. 맞니? 그렇잖아. 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B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말이지. B의 운동량은 2예요. 그럼 여기에서 B의 운동량은 어떻게 돼? 3분의 10이 됩니다. 그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지. 자, 여기에서 B의 운동량은 6이니까 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 그치, 플러스 4란 말이에요. 즉,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얘기는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합이 같은 거고, 그래서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은 게 운동량 보존이야. 그러면 이제 이때는 자, 뭐가 성립이 되냐? 충돌하면서 증가한 델타 P와 감소한 델타 P가 같다라는 거야. 그래야지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맞니?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얘기할 때는 충돌 전과 충돌 후를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같다. 자, 이 얘기는 충돌 전후에
충돌하는 두 물체 중에 하나가 증가하는 운동량이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감소하는 운동량이 생기고 증가하는 운동량과 감소하는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 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꽤 많은 것들을 문제를 풀 거야. 알지?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요거를 많이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운동량 보존 알았지? 그러면 이제 충돌하잖아. 그러면 요 A, B가 충돌하면서 자, A, B가 충돌하면서 받는 충격의 효과를 뭐라고 그래? 충돌량이라고 한다. 알겠니? 그래서 A, B가 자, 서로 충돌하면서 받는 충격 효과가 충돌량 또는 충격량이라고 부른다. 충격량 I. 알지? 바로 이제 요 얘기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 만약 자, 감소한 게 A면 증가한 것이 B가 되잖아요. 그쵸? 바로 이제 요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근데 이 둘은 똑같아요. 맞니? 그치?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야? A하고 B가 서로 충돌하잖아. 그래서 충돌하면서 A가 B한테 가한 충격량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냥 충돌하면서 A가 B를 툭 쳐요. 그러면 A가 B를 툭 치면서 어떻게 돼? B에 뭐가 변합니까? 델타 P가 생겨버리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는 거야. 알지? 그러면 이 B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A가 B한테 가한 충격량이거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자, B가 받은 충격량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할 거야. A가 B에 가한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이 된다. 그래서 B의 충격량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자, 이 B의 운동량이 변화가 생깁니다.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돼? M, B의 질량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알겠지? 자, 다음. 그러면 충돌하면서 B가 A에 가한 충격량이 있을 거예요. 그치? A, B가 충돌하면서 B가 A한테 충격량을 전달할 거야. 그럼 그것 때문에 A의 뭐가 변합니까? 운동량이 변합니다. 그치?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충격량 A에서 뭐야? 아, A가 B한테 받은 충격량이 될 거야. 그러면 IA는 델타 PA가 되고 MA 델타 V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여기 이제 B의 속도 변화고 여기는 A의 속도 변화가 돼야겠지? 바로 이제 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충돌한 두 물체 각각이 충격량을 서로 주고받는 거야. 바로 요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A하고 B가 이렇게 자 충돌을 했어. 자 충돌하면서 뭐 A, B가 어떻게 움직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A, B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충돌하는 그 순간 A, B가 이렇게 만나거든. 그치? 그러면 만나는 그 순간 A가 B한테 힘을 가할 거예요. 작용하는 힘이 있겠지. 동시에 어떻게 돼? B도 A한테 힘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B의
델타 P가 생기고요. 맞니? 자, 요 힘에 의해서 A에 델타 P가 생길 거예요. 그치? 그러면 충돌할 때 가한 두 힘은 어떻게 돼? 작용, 반작용이니까 두 힘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치? 그리고 동시에 충돌하니까 충돌 시간도 어떻게 된다? A와 B가 자, 서로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FAB 곱하기 T나 FBA 곱하기 T나 똑같단 얘기야. 이때 얘는 B가 받은 충격량이 되고요. 요때 얘는 A가 받은 충격량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이 둘의 충격량은 같네. 그래서 충돌하는 두 물체에서 각각의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같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알겠지? 충돌하는 두 물체에서 각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같다. 알겠지? 자, 그러면 충격량이 같다는 것은 충돌하는 힘.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 충격력. 자, 충돌 시간. 얘네들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 와우. 자, 여기 예제 1번 한번 풀어볼까? 하나씩. 자, 4m/s 60kg, 2m/s 50kg, 뒤에서 더 빠르니까 충돌하겠지. 충돌하는 순간 밀었어요. 그래서 자, 5m/s 가죠. 그럼 얘는 V 몰라요. 그치? 그러면은 4, 6, 24, 240 플러스 2, 50, 100이고요. 자, 얘는 60V 플러스 얘는 5, 250. 끝. 됐지? 그냥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별거 없어. 기본 계산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응용하는 문제들, 뭐 그래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주어지겠지.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계산하는 거면 잘하면 돼. 자, 우주 공간에 정지했던 사람이 4m/s의 오른 물체를 잡았어. 아, 그랬더니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네. V의 속도로. 그럼 어쨌든 충돌했으니까 충돌 전 얘는 40입니다. 충돌 후 자, 어떻게 돼요? 80kg이 V의 속도로 가니까 V는 0.5가 되겠죠. 그치? 쉽게.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자, A, B가 충돌하는데 아니 A가 쪼개졌어. 그치? 쪼개졌어.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좀 이제 신경 써줄게. 항상 속도는 뭐다? 방향이다.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이다.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놓을게요. 왼쪽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됩니다. 맞니?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20 빼기 6m은 마이너스 2 플러스 8 플러스 m이에요. 맞니?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되죠? 7m은
4, 5, 20, 6에 2, 8, m. 그치. 마이너스 2, 8m. 그러면은 넘기면 7m이고 22 빼기 8이니까 22 빼기 8이 얼마지? 14지. 그래서 m은 2kg. 그치? 자, 별거 없다. 그대로.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충격량 I는 F 델타 T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미리 할게요. I는 F 델타 T, 자, 델타 P가 되고, 자, M 델타 V입니다. 이 공식 하나만 암기하세요. 무조건 이 공식 하나로만 풀 거니까. 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가 된다. 그치? 근데 이게 델타 P잖아. 자,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자, 충격량의 단위는 운동량의 단위와 같다. 자, 마찬가지로 이 충격량도 힘과 같은 방향을 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운동량의 방향, 속도의 방향. 자, 요 그래프 좀 잘 봐도. 자, 왜냐면 자, 우리가 충격량이라는 건 결국 충돌할 때 가해주는 충격력과 충돌하는 시간의 곱입니다. 그래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힘이라면은 이 그래프에서는요, 면적이 충격량이 돼요. 자, 일정한 힘이니까 그냥 그대로 구해주면 돼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힘이 일정할 때는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F는 ma, 운동 방정식 같이 적용하면 돼. 자, 그 다음, 힘이 일정하게 증가할 때, 그쵸? 그 요 삼각형의 면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고, 자, 이번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 어쨌든 요 면적이거든. 그치? 그러면 이 둘은 뭐냐면, 힘의 크기가 변하는 거야. 그치? 힘의 크기가 변할 때는 말이야. 면적이 충격량인데 충격량 I는 F 델타 T인데 힘이 변하니까 우리는 이 F를 무슨 힘으로 놓을 거냐? 바로 평균 힘으로 놓고 계산할 거란 얘기야. 즉, 이 면적과 평균 힘 F 바로 놨을 때 이 면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크기가 변할 때는 평균 힘이야. 그치? 그런데 자, 이 경우 자, 여기가 10뉴턴이라고 한다면 평균 힘은 얼마가 된다? 5뉴턴의 힘이 바로 평균 힘이 될 거예요. 우리가 평균 속도, 속력을 얘기할 때랑 똑같은 개념으로 풀면 돼. 왜? 일정하게 변하잖아. 힘이.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평균 힘은 자, 두 힘의 나누기 2가 되는 거야. 이 경우는 일정하게 증가할 때야. 일정히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할 때는 평균 힘은 두 힘의 합을 2로 나누면 되고, 자, 이렇게 그냥 쭉 변할 때는 자, 면적 가지고서 우리가 평균 힘을 계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균 힘이란 표현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힘이 자, 여기가 10뉴턴의 힘이라면 요 힘이 바로 뭐가 돼요? 이 힘 자체가 평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됐니? 그 다음에
자, I는 F 델타 T야. 이건 별거 없어. 자, 나는 충격량을 크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힘을 크게 하거나 충돌 시간을 길게 하거나. 아, 우리 빨대 있잖아. 빨대에다가 종이를 감싼 다음에 빨대 끝에다가 해. 같은 힘을 밀고 이만큼 나가. 근데 빨대 안쪽에 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충돌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멀리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포신이 길수록 어떻게 돼? 포탄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은 끝에라 하더라도 후하고 이거는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야. 바로 요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같을 때는 충격력과 충돌 시간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 같은 높이에서 또 떨어뜨릴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자 H입니다. 여기 정지 상태야. 그러면은 여기가 정지니까 V는 0이 되겠죠. 똑같은 M이란 질량을 가져요. 그럼 같은 높이에서 바닥에 도달합니다. 저항과 마찰이 없대요. 그럼 여기 V나 똑같겠지. 그 얘 델타 P와 얘 델타 P가 서로 같단 말이야. 그러면 요 A하고 B가 받는 충격량 여기하고 얘가 어떻게 돼요? 서로 같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콘크리트 바닥이고요. 여기가 담요예요. 여기는 콘크리트고요. 그러면 시간이 A하고 B를 비교하면 B가 충돌 시간이 조금 더 길어. 그치? 그럼 충돌할 때 받는 힘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자, B가 더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오다가 한 10층 높이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자유낙하해. 그럼 자유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걸로 설명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충돌할 때 내가 받는 충격량은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받는 힘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옆에 친구랑 같이 탔어. 그럼 친구를 바닥에 엎드리고 내가 그 친구 위에 올라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친구는 충돌 시간이 짧으니까 힘은 굉장히 크게 받지만 나는 친구가 쿠션 역할, 이 담요 역할을 하니까 충돌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게?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거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달걀을 떨어뜨렸을 때 콘크리트는 깨져. 얘는 안 깨진단 말이에요. 왜? 운동량은 똑같겠지만. 운동량의 변화랑 같아서 충격량은 같지만 충돌 시간이 기니까 힘은 적게 받는 거죠. 힘은 변형의 원이니까 달걀을 안 깨트린다는 거지.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우리 몸을 지키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 그치? 뭐 이런 것들, 에어백이라든가 자동차 범퍼라든가, 그 다음에 번지 점프 할 때 이 줄이 탄성력이 굉장히 큰 줄. 자, 충돌 시간을 길게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예제 5번 봐봐요. 자, 가는 A가 V의 속도로 움직이다가 벽과 충돌하면서 다시 튕겨서 나왔어. 자, 나는 B가 V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벽하고 충돌하면서 멈췄어요. 자, 델타 P를 볼게요. A의 델타 P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치? 그래서 M 델타 V 마이너스 0.5V 빼기 V니까 마이너스 1.5 MV가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런데 나에서 델타 P는 M 낮은 속도 0이고요. V니까 마이너스 MV가 됩니다. 그치? A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1.5니까 틀릴 거예요. 자, B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벽으로부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긴다.
그래서 얘가 바로 B의 운동량의 변화량. MV네, 니은. 그치? 자,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벽이 공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은 공이 벽한테 받는 충격량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디귿 보기 때문에 그래. 벽이 공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공이 벽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 같은 거야. 즉, 이것은 결국은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니? 몇 대 몇이야? 3대 2네? 가가 나보다 크다 또는 3대 2가 된다. 맞니?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으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으라고. 알겠지? 자, 그냥 다이렉트로 문제로 갑시다. 자, 2번 문제. 배고파, 씨.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자, 마찰 없는 수평면 위에 A가 오른쪽 움직이고요. C는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충돌할 때까지 A와 C에 자, B를 향해 운동해요. 근데 충돌할 때까지 A와 C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고요.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알지? 그러면 자, 기울기가 뭐다? C가 위치니까 속도 A의 속도 얼마야? 1m/s예요. B는 정지니까 0이 되겠죠? 자, C는 속도 얼마입니까? 속도 기울기, C의 기울기 4초분의 2니까 마이너스 0.5m/s가 돼요. 그래서 2초 때 A의 속력은 1이다. 맞아. 자, 그러면 충돌한 후 얘네들이 같이 움직인다. 맞니?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EM 빼기 0.5M이 돼요. 맞니? 자, 충돌 후에 같이 움직이니까 4M이 V의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치? 1.5M은 4M V입니다. 그 V는 8분의 3m/s의 속도로 움직여. 플러스 값이니까 얘네들이 같이 묶어서 오른쪽으로 8m/s의 속도로 움직일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찾았지? 자, 니은 보기 봐봐.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결국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돼요. 맞니? 자,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돼요. EM이 8분의 3 빼기 1. 그치? 그러면은 8분의 5니까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 M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질 거예요. 자,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M에다가 자, 어떻게 돼? 8분의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맞니? 그러면 얘는 8분의 뭐가 돼요? 7이 되겠네. 그치? 8분의 7.
그래서 크기 같아? 얘는 8분의 10인데? 아니잖아. 틀렸어. 자, 충돌로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속력은 8분의 3이야. 자, 충돌 전 C의 속력은 2분의 1입니다. 8분의 4죠. 그러니까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돼야죠. 자, 됐습니까?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0이고 얘는 8분의 7이야. 플러스, 그치? 그럼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아이고 나머지 플러스 8분의 3은 어디 갔니? 얘가 바로 얘가 바로 B의 델타 P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B가 받은 충격량은 8분의 3m이 되는 거야. 이렇게도 연결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요 문제. 목이 또 잠기네, 씨. 왜 우리 집 강아지는 우리 이제 한 14살 먹은 푸들이 있거든. 14살 완전히 노견이잖아. 얘 되게 웃겨. 나오고만 있으면 나한테 막 꼬리친다? 나오고만 있으면 집에서. 근데 집에 우리 애들이나 와이프 있잖아? 나보고 막 치죠. 얘 뭔 심리야? 왜 그래, 얘?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 자, 보자.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F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대요. 자, 끊어진 후에도 A가 계속 ANF가 작용해요. 그러면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A의 속력이 이렇게 되고, 자, 실이 끊어진 후에 A의 속력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기울기를 찾아요. 가속도 얼마? 10m/s. 아니죠, 5지. 큰일 날 뻔했다. 5m/s 제곱. 자, 얘는 가속도 얼마? 10m/s 제곱이에요. 그치? 그러면 끊어지기 전에는 빗변으로 F의 힘이 작용할 겁니다. 자, 마찰이 없으니까 마찰력도 없겠죠? 그럼 끊어지기 전에는, 자, 요 A의 질량은 모르니까, 자, MA로 놓을게. 뭐야, 이거 운동방정식과 똑같네? 그래. 다 연결되는 거야. 알겠지? 다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 자, 기울기 요렇게 됐지?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F의 힘으로 잡아당겼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자, 이쪽으로 움직여서 더 커졌죠, 기울기가. 그러니까, 처음엔 끊어지기 전에는 라지 F 빼기 스몰 f가 ma 플러스 2 곱하기 5가 돼요. 자, 끊어진 후에는요, 라지 F에 의해서 ma가 자, 10으로 움직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지. 얘를. 그러면은 F는 자, F는 넘기면 10 MA 빼기 5 MA, 그쵸? 자, 넘기면 빼기 10이 되겠네. 그러니까 5MA 자, 빼기 12 자, F의 힘이 됩니다. 얘가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요렇게 표현했으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 자, B의 질량이고 속도 요렇게
우리가 표현했지.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가 가속도가 자 연결됐을 때 여기가 가속도가 5잖아. 그 얘가 가지는 R자임이 얼마니? 10N이 되지. 그치? 자, 이게 바로 10N이 돼. 그러면 물체 B를 봤을 때, 자,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지. 그러니까 A가 B를 잡아당긴 힘이지. 그래서 장력 T라고 합시다. 그럼 이쪽으로 F니까요. F 빼기 T가 자 10N이에요. 그치? 자 A를 봐. F 빼기 자 이쪽 반대 방향으로 장력이 나오겠지. 자 빼기 T가 MA 5가 돼요. 맞니? 자, 그러면 T는 F 빼기 10이 되고요. 자, T는 라지 F 빼기 5MA가 됩니다. 자, 얘가 요거니까 요대로 집어넣어주면, 그치? 요걸 그대로 여기에다가 자 집어넣어주면 T는 5MA 마이너스 20이 돼. 그치? 자, 그러면 요 식을 T가 똑같으니까 얘가 5MA 마이너스 20이니까 F는 10MA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맞나? 근데 그 B에서 마이너스 F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아, 씨! 그러네. 왜 내가 F 빼기 T라고 했냐? T 빼기 F지. T 빼기 F. A가 아니고 B를 지금 아니. 뭐? A는 맞는데 아니. 자, B에서. 그러니까 T 빼기 F가 돼야지. 이게 바로 10N이 되지. 어쩐지 식이 안 나오더라. 자, A는 F 빼기 T가 그렇죠? MA 10MA가 되죠. 그치? 오씨. 그러면 T는 10 플러스 F가 되고, 자, T는 F 빼기 10MA가 되고. 그치? 그러면 얘는 10 플러스 F가 되고. 잠깐만. 그러면 F가 얘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 10 플러스 5MA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치? 그러면 F는 넘기면 15 MA네. What the? 그치? 그래서 여기가 15 MA가 되고. 그러면 15 MA에서 MA가 15 MA 잠깐만 F가 15 MA야? F는 10MA지. F가 10MA잖아, F가.
그치? 아니, 끊어지는 F가 10MA잖아. F가 10MA잖아. 끊어진 다음에. 그치? 왜냐면 끊어지면서 얘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기울기가 지금 1초분의 10이니까 10, 1초분의 5니까 5,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F가 10MA야. F가 10MA야. 그치? 그러면은, 자, 끊어지기 전에, 자, T 빼기 F가 10N이고, 10M. 어? A에서 F 마이너스. 아니, 여기, 이거 B에서, 이렇게 되고, A에서는 F 빼기 T가 10M. 10MA잖아. 그치? 그런데, T가 0이라는 T가 0이란 얘기네? 이거 왜 T가 0이 나올 수 있어, 없어? T가 0이 나올 수 있어, 없어? 10M 마이너스 10 아니에요? 10MA, 마이너스 10 아니에요? 10MA 마이너스, 요 T가 그래서 B로 걸려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또 식 세우는 게 또. 자, 여기가 2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는 이쪽으로 5, 가속도 5고, 이쪽 가속도 5가 돼요. 자, 여기가, 자, 그냥 M이라고 넣자. M이 하니까 헷갈리니까. 알지? 그러면은, 여기에, 자, 요 힘이 스몰 f로 놓은다면, f 빼기 스몰 f가 m 플러스 2 한 다음에 5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자, a에 대해서는, 자, 일단 f를 구하면 f는 10m이다. 그치? 그렇잖아. 요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얘는 10m이야. 10m. 그러면은 a에 대해서, 자, 10m 빼기 t가 어떻게 돼? 5m이지. 가속도가 5니까. 자, b에 대해서는 t 빼기 스몰 f 한 값이 어떻게 돼? 자, 10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t는 5m이 돼요. 맞니? 그럼 t는 5m이니까, 자, f는 5m 빼기, 자, 10이 되겠죠. 맞니?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자, F가 10m이고, 자, 스몰 f가 5m. 맞네? 그치? 그냥 그대로 나오지? 그러면 5m 플러스 10 똑같네? 5m 플러스 10.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까지 다 찾았어. 자, 1초에서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10N이니까 이건 맞고. 그쵸? 자, 3초에서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속력이, 자, 3초 때는 B가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진다. 2초 때, 자, 요렇게 가다가 3초 때, 자, 이렇게 되니까 3초 때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자, 20km. 자, 그러면 B의 운동량 때 B의 속도가 10m/s냐 이 얘기지.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일장 그래프에서, 자,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가 끊어졌어. 자, 그럼 3초가 지났는데 2초 때까지는, 자, 똑같이 B의 속도도 15가 됩니다. 그쵸? 그치? 그리고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그래프를 그리면 되잖아. 자, B가 10이거든. 끊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끊어지고 나서 얘 가속도 F에 의해서, 자, 끊어지면, 자, F가 얼마지? F 값을 찾아야 되네. M을 찾아야 되네.
자, M 어떻게 찾을까? M을 찾아야 되네. 이게 쭉. 아우! 이거 어쩌지? 그러니까 안 나오지. 진짜. 문제 조건 내가 그렇게 찾으라면서 얘기했구만. 자, B의 가속도는 끊어지기 전과 후가 같잖아. 그럼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가 5니까 끊어진 후에 가속도도 5입니다. 그쵸? 가속도 5예요. 그러면은 F에 의해서 2 곱하기 5가 되니까 얘는 자, 10N이 돼요. F도. 그치? 그러면 F가 10N이야. 그럼 OM은 20이야. M은 4가 돼야지. 그치? 아, 저것 때문에. 그러면, 자, 요렇게 됐을 때 가속도가 5니까, 자, 여기까지가 2초일 때가 0이 돼요. 그쵸? 그러면 3초일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가 돼요.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요 3초 때 B의 운동량은 2 곱하기 5니까 10이 돼야죠. 기억니요? 와씨 너무한데? 아, 이걸 못 봤구나. 어쩐지. 그러니까 안 나오지. 바로 풀릴 문제를.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야. 문제 풀 때 이거 잘 놓치지 마. 놓치면 안 된다. 알지? 여기서 항상 이거 표시한 다음에 자, 요거니까 여기 바로 나오잖아. 이거 저걸 표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 자, 됐네.